안녕하십니까.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배석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귀한 연사를 모셨습니다. 나고야 중부대학, 일본에 있는 나고야 중부대학 생물화학과 교수님 오젠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장수하는 지역의 사람들의 밸런스 있는 영양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은 균형 잡힌 6대 영양소 섭취의 중요성입니다. 내용은 건강 및 장수와 영양, 영양소의 다양한 생리기능, 영양소의 상호작용, 현대인의 영양소의 과제. 이게 이제 일본의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을 비교한 데이터입니다만은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 건강 수명이 9년에서 12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자의 경우는 12년 동안 침대에서 생활하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남자의 경우는 9년 동안. 그러니까 아무리 평균 수명이 길다 하더라도 건강 수명이 길지 않으면 혼자 생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세계에서 알려진 5개 지역에 건강하게 오래 사는 지역입니다. 그걸 블루존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제일 100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높은 데가 오키나와입니다. 오키나와의 100세 이상 사람들의 9가지 생활 포인트를 보면은 여기에 나와본 같이 식사 영양 요소와 신체 운동, 사회 활동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오늘은 요거 식사 영양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건강하고 장수한 오키나와 사람들 생활 습관을 보면은 이게 내셔널 제오그래픽에 나온 내용인데 오키나와 사람들 전통적인 식단은 이 단백질원으로서 두부를 많이 먹고 야채를 많이, 그 야채 중에서는 해조류를 많이 먹었다는 게 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는 돼지고기, 파파이야, 갈황차를 많이 먹었다는 게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식품을 습관적으로 많이 먹는 결과 칼로리가 낮고 영양가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미국인과 비교해서 100세까지 살 가능성이 3배가 되고요. 여성의 유방암 비율은 절반, 심장질환의 비율은 남녀 모두 30%, 치매로 사망하는 고령자는 미국 인구의 1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10% 아니 10분의 1이라는 얘기죠. 10분의 1이라는 거죠. 대단합니다. 이걸 다시 정리를 하면 이 식품 영양 요소와 신체 운동, 사회참, 요거는 다음 기회가 있으면 다시 제가 소개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식품 영양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본에서 건강 수명을 달성하는데 가장 방해하는 3가지 요소가 뭐냐? 요게 일본의 정책에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만은 메타볼릭 증후군, 메타볼릭 신드롬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운동 기능 장애, 로코모티브 증후군. 3번째는 기억력 관련된 치매가 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노화라는 정의가 건강 수명을 위협하는 3가지 요인으로서 일본 후생성의 정책에 들어가 있는 3가지 있는 노회화와 로코모 신드롬, 살코페니아. 노화를 병적 노화는 말라 비틀어져 가는 거다. 요거는 뼈와 근육과 관절 등의 운동 기능이 병적 노화를 일으켜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 섭취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노화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저절로 가고 자연 필연이 아니라 이걸 좀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영양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중요하다. 충분한 밸런스, 균형 맞춘 영양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러면 영양소는 3대 영양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네랄, 비타민을 넣어서 5대 영양소로 분류하는 경우, 일부 일본에서는 섬유질을 넣어서 6대 영양소로 분류를 하는데, 이 영양소가 단일 영양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같이 이 3대 영양소가 에너지 생산과 신체 조직 및 근육 생성, 심신의 컨디션 조절 다 작용하는 겁니다. 지질도 3군데다. 단백질도 3개. 이와 같이 영양소는 오케스트라 반대가 뭐죠? 그럼 뭐 덕주가 아니고 독주가 아니고 이거는 오케스트라로 종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하나의 요소가 모자라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충분한 균형 있는 영양소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힘을 쓰기 위해서 힘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영양소가 어떤 공동 작업을 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3대 영양소가 있잖아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이 있는데 이 3대 영양소로부터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상세하게 표시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단백질, 효소에 해당하는 단백질과 이 비타민, 미네랄 이 세 가지 충분한 균형 잡힌 양이 없으면 에너지를 못 만들, 힘을 못 쓴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비타민 B3가 여러 군데 이와 같이 비타민 B3가 여러 곳에 힘을 만드는 데 작용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B3가 하는 일이 많습니다. 요거는 에너지를 힘을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최근에 멘탈의 그 문제를 가진 사람이 많은데 이 멘탈도 사실은 영양소 부족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그 예로서 우리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를 하고 비타민 C와 비타민 B3 이게 다 작용하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먹었을 경우에는 평온과 안정을 취하는 아미노산 또는 의욕과 판단력에 관련된 아드레날린, 그 다음에 행복감, 수면에 관계된 멜라토닌을 정상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 가바라는 그 굉장히 중요한 네. 그 신경 평온을 위한 것도 글루타민이라는 아미노산에서 만들어지네요. 저기도 그 멜라토닌도 사실은 원료 물질은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죠. 그럼 이 아미노산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섭취하는 단백질에서 옵니다. 네.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위에 그 다음에는 이 반응을 해야 되니까 비타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케스트라는 의미는 여기 보십시오. 이게 다 서로 상호작용을 한 결과 우리 멘탈을 조절할 수 있는 호르몬 등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단백질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단백질은 우리 몸속에 어떤 기능을 가지냐 하면은 단백질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체 구성하는 단백질, 콜라겐, 이건 뼈와 피부, 치아, 손톱 등, 그 다음에 근육, 피부, 장기, 그 다음에 핵 단백질이 있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콘크리트에 아무리 시멘트를 넣어도 철근이 없으면 골 강도는 높아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근 역할을 하는 게 뭐냐 하면 뼈 안에 콜라겐이지 않습니까? 콜라겐이 단백질이죠. 그렇죠. 단백질. 네. 그 다음에 철근을 넣고 난 뒤에 그 콘크리트에 해당하는 칼슘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기능 단백질, 크게. 이 기능 단백질은 효소로서 대사에 관여하고, 그 다음에 골격근, 면역, 호르몬, 아미노산 저장 등에 관여하는 기능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단백질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최소한 자기 몸무게에 해당하는 60kg면 적어도 60g의 단백질은 기본적으로 섭취를 해야 최소한의 이 단백질 섭취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산. 지방산은 여기에 표시된 바와 같이 포화, 불포화 지방산, 불포화는 오메가 9, 6, 3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잘 알려진 게 오메가 3가 되겠습니다. 이 오메가 3의 생리 기능은 멘탈 뿐만 아니고 눈, 그 다음에 관절, 뇌, 그 다음에 심장 기능, 그 다음에 염증 에 억제하는, 이게 하나의 대표적인 건데 우리도 지방이 다 나쁜 게 아니고 양질의 지방산은 우리가 충분히 섭취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오늘 비타민 B만 다루겠습니다. 비타민 B의 경우 여기 보여주는 것 같이 B1에서 B12, B3, 엽산, 판토테산, 비오틴이 있는데 이 각각의 비타민이 다 다른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부족할 경우에는 비타민 부족 질병이 들리고, 그 다음에 그런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약으로서 이 비타민을 약으로서 먹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미네랄을 보겠습니다. 이 미네랄도 이게 뭐 같이 각각의 이 미네랄이 각각 다른 생리 기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미네랄도 예를 들어 뼈를 위해서 칼슘을 많이 먹는다 그러는데 마그네슘하고 같이 먹지 않으면 이것도 뼈 강도가 안 올라간다는 겁니다. 미네랄도 복합적인 미네랄로서 밸런스 있는 균형 잡힌 그 미네랄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면 현대인의 식생활에서는 식사만 잘하는 걸로 이런 미네랄 섭취가 사라질까요? 근데 일반적인 현대인들의 식사 습관 중에는 동물성 단백질이 많고, 그 다음에 식물성 단백질이 적고, 그 다음에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이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별도로 신경을 써야 되겠군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미네랄 상호작용에 관한 건데, 요게 다 미네랄 성분이지 않습니까? 요게 서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요 한 개만 적어도 이 전체 밸런스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그 미네랄 성분만이라 하더라도 밸런스 있게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조금 전에
배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현대생 한 사람들의 이 영양의 보편적인 경향은 탄수화물, 포화지방산, 동물성 지방이 많고 이게 이제 과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식물성 단백질이 적으면서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비타민을 포함해서 이 모자라는 부분을 서플리멘트라는 기능성 식품으로 보완을 해주는 것이 건강 유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나는 균형 잡힌 영양 차고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되지만 자신이 없는 분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이 모자라는 부분들을 섭취하는 게 좋은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의 식단에서는 다는 아니지만 예, 예. 대체로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지기 쉽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예. 네. 특별히 젊은 사람들, 편식을 하는 사람들은 이보다 더 문제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비영양소에 유산균 있는데 보통 우리 김치에 유산균 그걸로 되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외에 이제 기능성 성분들은 다른 야채 중심의 식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오키나와의 그 식습관을 보면은 야채를 많이 먹고 해초를 많이 먹은 거는 바로 이 기능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섭취했다는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전체 영양소에 있어서 전체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는 또 기회가 되면 각각 영양소의 기능과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여러분들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일본 중부대학 교수님으로 계시는 일본에 교수하신 지 지금 한 40년 되시죠? 40년 됐습니다. 네, 은퇴를 앞두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고령화되는 사회거든요. 그래서 우리보다 앞선 고령화 사회에서 이 고령화 시대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그런 데 대해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고령화에 있어서는 최소한 일본 뒤를 바짝 뒤쫓고 있는데 바로 우리나라의 현실 문제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